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정세윤입니다. 신뢰받는 강한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전라북도 의회 국주영은 의장,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전북도 의회에서 탄생한 첫 여성 의장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전라북도 의회 국주영은 의장님 모시고 함께 전북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실 우리 안병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국주영은 의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달 초 취임 100일을 맞이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초반에도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안 기자님, 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의회 개원 역사상 첫 여성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성 의장에 앞서서 여성 정치인, 여성 도의원도 몇 분 안 계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 여성 의장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또 근데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저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 의장이 됐으니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의회답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 말씀이 와 닿고 저는 그렇게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잘 하려고 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요. 길다면 긴 시간 100일입니다. 취임을 하시고 그간 있었던 도의회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공식적인 일정 아니면 관용차라든가 이제 수행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작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과장급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위원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도의회 내에서 연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가 저는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서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작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도의회에서 제시한 슬로건이 보니까 안 대표님, 안 기자님 어떻습니까? 신뢰받는 강한 의회. 강한 의회는 예전부터 강했으니까 네. 제가 관심 있는 건 신뢰받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나면 그것이 도정을 견제하고 또 더 새로운 방향으로 견인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의 좀 기대가 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는 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신뢰는 도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도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 저는 비로소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리 의회가 제 역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정말 뭔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그 도민들께서는 자그마한 실수가 있을 때 그래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또 잘하고 있어라고 또 믿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회복하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네.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좀 도의회에서 밝혔던 게 뭐냐면 항상 도에서 하면 도지사가 바뀌면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어서 산하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을 확대하고 좀 전문적으로 좀 인사청문회도 하고 좀 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대도 높았고 그 기대에 맞춰서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결과는 좀 김 빠진 맥주였다. 이게 도민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인사권을 진 도지사가 전무성과 청렴성을 갖춘 그런 인물을 임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도의회에서 그 요구를 했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덕성 검증도 하자라고 하는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공약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확대도 공약했지만 도덕성 검증도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도덕성 검증 비공개가 자칫 후보자 검증을 회피할 수 있고 또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협약이 제한된 틀 속에서 국회처럼 뭐 인사권에 제동을 걸 어떤 장치는 없습니다만 보훈 인사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억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도덕성 검증 이 부분이 놓고 이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최근 도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좀 집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좀 전문성 있게 해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일 텐데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행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맞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도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도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8, 9월 달에 다 다녀오셨어요. 다 다녀오셨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내에 의정연수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교육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가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거의 30명 가까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 초청해서 초청 강연도 듣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하면서 의원님들이 뭐 소속된 위원회의 어떤 업무라든가 또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에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아마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을 좀 선점하고 해결해 보자라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위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실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을 빨리 신속하게 이 법안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장기 포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신속하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북 균형 발전 특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뭐 균형 발전 정책 중 하나인 그 대기업을 지금 한 3개, 5개를 지방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응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특위입니다. 네, 이렇게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활동을 또 많이 하실 일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전북 지역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현안이나 과제들이 많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가장 집중해서 최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뭐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입니다. 이 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어떤 법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 발전과 경제 그리고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연내 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여야가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남원에다 주겠다라고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정말 빨리 지켰으면 좋겠고 우리 전라북도 특위에서도 정말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뉴스에 좀 자주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해외 연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가장 잘 하실 것 같아요. 5선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연수 몇 차례 다녀오셨었잖아요. 정말 이건 정말 잘된 연수였다 하는 게 있을까요? 2010년에 이제 연수를 갈 때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갔는데요. 그때 저희가 주제로 잡았던 게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였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죠? 네, 2010년이면요. 예,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짰어요. 예, 그냥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제가 이제 나서서 같이 그 단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 또 그 전문가가 또 같이 동행을 했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다니면서 다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뭔가 준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정말 낫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비로소 정말 이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구나. 이건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연수 대신에 우선 연찬회에서 공부하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연찬회에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이슈들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보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된 거 못된 것들을 미리 선행을 했던 지역들 사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북도의회 내 40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3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전라북도지사 역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우려 같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인 비판이나 견제가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우려를 많이 하셔요. 네. 근데 당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의회에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당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민들이에요. 도민들의 이익. 어떤 게 도민들의 이익에 맞느냐. 이것을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저희가 그 그러니까 의정 활동 속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세게 견제를 해야 될 때는 또 그쪽에서 또 그쪽이 협조 받아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또 뭔가 해야 할 때는 또 저희들이 같이 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조화를 잘 이루면서 협치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아니면 좀 더 이후에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과거에 인사권이 사실은 의회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고 또 돌아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보좌 하는 게 또 힘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의장에게 이 인사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석박사급으로 정책 지원관을 채용해서 우리 의원님 2명당 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또 보장을 해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인력 증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 의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으로는 사실 의회를 다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전국 그 시도 의장단 협의회 거기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한계도 있지만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을 또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임기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임기 내 의회에서 꼭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약을 몇 가지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근데 하나는 의정소통관. 그러니까 의회가 너무 지금 협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은 늘어나는데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고 그래서 의정소통관을 좀 건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먼 곳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뽑아준 대표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것은 제 이제 임기 때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초석은 놓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기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위기입니다. 위기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의회 건물을 탄소 중립 건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설치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낭비되는 그러한 또 것들은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회 내에서 어떤 일회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국주혁은 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안 기자님 함께 하시면서 또 전북 도민으로서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그 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그거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늘상 말했던 생활정치, 생활 속 의회. 그러니까 정치와 의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장님 때 그리고 다음 의장님까지 이어져서 꼭 실현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나가서 도민들을 만나보면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뭐 고물가, 고환율 파고에 따라서 10년 만에 3%대 금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것들이 정말 뼛속까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는 의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저희 전라북도 의회는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주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도민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정말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의회 활동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국주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받는 강한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